Destination. Identify target. 안녕하세요. 제인테크 리뷰의 토토시입니다. 리뷰 포맷이 바뀐다는 얘기 들으셨죠? 앞으로 노트북 리뷰 순한 맛은 토토시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야? 노트북이 벌써부터 엽기 떡볶이인데 어떻게 순한 맛을 하라고 지금? 아휴 여러분 이 노트북의 험악한 생김새에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리뷰할 노트북은 에이서의 헬리오스 700인데요. 모델명은 적어드리긴 할 텐데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도 안 나오실 거예요. 이 제품은 대량 생산과 판매를 위한 건 아니고 사실 에이서에서 우리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자랑하면서 만든 노트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은 말레이시아 판매가 기준으로 약 490만원. 비싼 거? 비싼 만큼 스펙은 매우 화려하네요. CPU는 노트북에 쓸 수 있는 인텔의 가장 최상위 제품인 i9-10980HK가 들어있고요. GPU 역시 최상위 제품인 RTX 2080 슈퍼가 장착돼 있습니다. 램은 32GB에 저장소는 2TB나 됩니다. 근데 디자인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사장이 헬리오스 300을 1년 가까이 쓴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헬리오스 노트북 디자인은 눈에 익은데 얘를 보자마자 아니 그때 걔가 이렇게나 살이 많이 쪘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00 시리즈랑 두께만 다르고 외관은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파란색을 포인트 컬러로 한 외관 재질도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이 섞인 모양새로 300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걸 요렇게 당기면 시즈탱크처럼 키보드판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키보드판이 내려올 때 어마어마한 사운드가 들린다는 건 매운맛 리뷰에서 다 보고 오셨죠? 키보드판이 열리면 양쪽에 쿨링팬이 그릴을 통해서 보이고 가운데는 무슨 강화유리 같은 게 부착되어 있는데요. 요 안에 베이퍼 챔버가 들어있다고 해요.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히트파이프가 잘 보입니다. 이 부분이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간지가 나요. 벌집 모양으로 각인을 한 건지 스티커를 붙인 건지 모르겠는데 꽤 괜찮습니다. 불 색상도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키보드판을 여는 걸 에이서에서는 하이퍼 드리프트 모드라고 하는데요. 얘를 열면 노트북을 더 고사양으로 돌릴 수 있는 건가 봐요. 그것도 그런데 제가 직접 써보니까 노트북이 너무 높아가지고 닫은 상태에서 게임을 하면 한 달도 안 돼서 손목혈 증후군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이 하이퍼 드리프트 모드를 두면 자연스럽게 경사가 생겨서 손목이 덜 아픕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밑으로 내리는 것 자체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물리적으로 밀어내리는 거라서 고장의 위험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키보드 아랫부분으로 노트북을 들어올리면 부서질 것 같으니 혹시 사용하실 분들은 조심해주세요. 베젤은 또 얼마나 넓은지. 노트북 몸체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베젤을 넣었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 상황이었으면 지금도 17.3인치긴 하지만 화면을 더 큰 걸 넣어주면 어땠을까요? 무게는 본체만 4.8kg인데 이 충전기 두 개는 부피가 너무 커서 몸체 부분만 무게를 쟀는데 2.2kg 정도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케이블까지 합치면 한 8, 9kg는 될 것 같은데요. 뭐 도합 5kg가 넘어간 상황에서 무게의 정확한 측정은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게와 크기를 자랑하는 노트북인데 의외로 내구성은 약하다는 느낌입니다. 덩치만 커지고 외피는 헬리오스 300과 유사한 재질이라서 어딘가 떨어지거나 눌리거나 긁히면 금방 망가질 것 같은데요. 다행히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니까 그렇게 심한 충격을 받을 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하하. 포트는 노트북이 큰 만큼 개수도 넉넉하고 속도도 빠릅니다. 왼쪽에 램포트, USB-A 포트 2개, 마이크와 오디오 단자는 하나씩 따로 있고요. 오른쪽에 USB-A 포트 1개, HDMI 포트 1개, 썬더볼트 USB-C 2개, 뒤쪽에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 이렇게 완전 넉넉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SD카드 슬롯은 없어요. 에이서에서는 이 어마무시한 노트북을 업무용이나 크리에이터용으로 쓸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은 모양이네요. 네, 저도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의 합판을 개사장이 열어보니 2단계로 분해가 된다고 해요. SSD와 램 슬롯은 초보자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라서 업그레이드 난이도는 낮은 편입니다. 대신 히트파이프 부분까지 보려면 메인보드를 완전히 분해해서 뒤집어야 하니까 쿨링팬 청소나 써멀 그리스 교체를 직접 하시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팬이 자주 그리고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안쪽에 먼지가 금방 쌓일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무상정비 AS도 해줄 정도로 비싼 제품이니까 정비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맘 편하게 에이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사장도 안쪽까지 분해해볼까 하다가 너무 복잡해 보이고 비싼 대여 제품이라 차마 거기까지는 열어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키감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싱크패드 상위 모델 정도의 최상급 키감은 아니지만 적당히 구분감이 느껴지면서도 뻑뻑하지 않은 손맛이 느껴집니다.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무한 동시 입력도 가능하고 키 배열도 정직하게 위치나 모양 이상한 거 없이 다 잘 들어가 있고요. 다만 헬리오스 300을 과거에 개사장이 쓰는 걸 봤는데 자주 쓰는 자판에 키캡 글자가 조금씩 지워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동일한 키캡이라고 하니 그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캡이 한 세트 더 들어있는데 와스드와 방향키 매그레브 키캡이라고 하네요. 이걸로 갈아 끼우면 키를 누르는 압력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레이싱이나 액션 게임을 할 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문서 작업을 하는 등의 일반 작업을 할 땐 꽤나 불편합니다. 걔네만 높이가 툭 튀어나와 있고 키감도 달라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압력 감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게임도 많아서 굳이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프로게이머들한테는 필요한 기능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트랙패드도 트래킹 정확도나 강도, 클릭 버튼의 느낌도 좋은 딱히 사용하면서 불만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입니다. 버튼 구분식이라 불편하게 느끼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거치용 노트북을 쓰신다면 같이 거치해놓고 쓰는 전용 마우스도 장만하지 않을까 하는. 디스플레이는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NTSC 72%급의 최대 밝기 282니트, 주사율은 144Hz로 일반적인 노트북이었다면 중상급의 스펙이긴 해요. 최대 밝기가 300니트 이하인 것은 어차피 거치형인데다가 밝은 장소에서 주로 게임을 하진 않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240Hz 주사율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스펙인데도 낮은 주사율의 패널을 사용한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 노트북이 별로 없잖아요. 사운드는 매우 만족드립니다. 소리를 적게 줄였을 때도 구분이 잘 되고 제일 크게 틀었을 때도 음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은 데다가 5.1 채널이라서 볼륨을 중간 이상으로 높이면 키보드의 진동이 느껴지는데 게임하시는 분들 이 느낌 아시죠? 사운드랑 진동이 같이 오면 타격감이 배로 느껴진다는 거. 최대 음량도 일반적인 노트북보다도 높은 편입니다. 60% 볼륨이 제가 쓰는 노트북의 100% 볼륨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성능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노트북 중 최강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스크탑 PC랑 비교한다면 i7 10700 CPU와 RTX 2070 GPU보다는 더 좋고 RTX 2080보다는 낮은 성능입니다. 하이퍼드리프트 모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RTX 2070 성능과 가까웠고 사용했을 때는 RTX 2070과 RTX 2080의 딱 중간 지점 정도의 성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구성의 데스크탑을 구성하는 금액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인 건 맞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노트북에서 이런 성능을 구현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는 최상 옵션에서 평균 70프레임, 오버워치는 최상 옵션에서 평균 147프레임, 배틀그라운드는 울트라 옵션에서 평균 252프레임이었습니다. 최상급인 게이밍 성능만큼 일상적인 인터넷 서핑, 문서 편집 작업도 최상급입니다. 더 자세한 벤치마크 자료는 개사장의 매운맛 리뷰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언제나 그렇듯 성능과 발열은 비례합니다. 이 노트북도 발열이 엄청난데요. 기본 쿨링 성능이 좋아서 발열을 잡아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보드를 밑으로 내리면 발열부와 쿨링팬 위치를 벗어나기 때문에 손에서 열이 느껴지는 경우도 없고요. 하지만 팬 소음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키보드를 닫은 일반 모드일 때 팬 소음은 평범한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의 평균 수준인데 이 키보드판을 내려서 하이퍼 드리프트 모드의 최고 성능인 익스트림 모드로 변경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팬 소음을 자랑하는 돌격대장 터프를 상회하는 소음이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팬 소음 중에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한다 그래도 헤드폰이 없으면 너무 정신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소음을 내는데 일반 모드나 하이퍼 드리프트의 기본 모드일 때는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 수준이니까 정말 고사양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시즈탱크 같은 노트북이라 예상하셨다시피 배터리 지속기간이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래도 나름 72W시의 대용량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서 절전 모드로 쓰면 3시간 정도는 버텨줍니다. 보통 이렇게 시즈 모드로 쓰는 노트북들이 1시간 정도는 방전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꽤 괜찮은 편이죠. 처음에 이 노트북을 받고 개사장이 포장을 뜯어서 안에 동봉된 제품을 하나씩 꺼내보았는데요. 무슨 X자 모양의 구조물을 갖고 오더라고요. 에이서가 프레데터로 시리즈명을 지은 것도 모자라서 엑스맨이랑 콜라보를 했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게 충전기 독이었던 거 있죠? 두 개를 층층이 쌓을 수 있게 저렇게 만든 거였어요. 정리가 잘 되어서 좋긴 합니다만 뭐랄까 헬리오스 700의 육중함을 강조한 액세서리 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심지어 충전기 하나에 330W짜리네요. 하이퍼드라이브 모드를 포기한다면 하나만 꽂아서 써도 된다고는 하니까 기본 모드로만 사용하셔도 된다면 충전기를 한 개씩 노트북을 주로 사용하는 장소에 가져다 두고 노트북만 들고 이동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아휴, 저 같은 평범한 디자이너가 어디서 이런 괴물 같은 노트북을 만나볼 수 있겠어요. 아마 영상 편집이나 3D 그래픽 작업은 일반적인 크리에이터 노트북보다 훨씬 잘 돌아가겠지만 저런 모양과 두께를 가진 노트북을 사용하는 거는 조금 많이 부끄러울 것 같네요. 뭐 어차피 이 제품은 판매하기보단 설계력을 과시하기 위한 노트북이니까요. 에이서의 기술력으로도 이 정도가 가능하다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의 소량 정도는 들여올 것 같다고 하니까 한번 에이서에 문의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헬리오스 700의 순한맛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